네. 삼육물산이 오늘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돼서 가장 크게 반응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요? 지금 오전에 상한가로 치닫고 종가상으로도 7,57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신기수 전문가님, 네. 이 삼육물산 자회사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네. 상한가까지 갈 만한 이슈였나요? 뭐 이제 주가가 상한가를 갈 때 네. 그럴만하냐, 그럴만하지 못하냐는 그거는 뭐 객관적으로 따질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냥 갔으면 간 거죠. 시장의 반응이 답인가요? 예, 시장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요즘 환경이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 일본 기업 이 회사의 자회사가 만든 이제 차단 필름이라는 게 이제 산소 차단 필름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일본 쪽의 회사들이 7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가령 이런 것들을 일본이 규제를 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오히려 이제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실제 실적이 그만큼 나올 거다 또 실제로 규제가 그 분야에서 일어날 거다 이것을 전망할 수는 없고 또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뭐 이런 종목 투자하는데 그런 걸 꼭 그렇게 전망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시세가 나왔으면은 나왔구나.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시세는 어쨌든 투기적으로 좀 봐야 되고 이번에 나왔던 모든 이 일본 쪽 이슈와 관련된 모든 종목들의 움직임은 네. 일단은 좀 그런 식으로 테마성으로 네.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을 타고 등락을 좀 주는 형태의 어떤 움직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 수익 관리라든가 예. 리스크 관리에 유리하실 겁니다. 김유태 전문가님도 같은 의견으로 보세요. 지금 잘잘못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실적에 직결된다 이슈를 따지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의 이런 테마성 분위기로는 다소 좀 무의미할 수도 있을까요? 자, 오늘 같은 경우가요. 네. 지금 한일 간의 관계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시장의 테마 중에 하나가 참 말이 애매한데 애국주라는 게 형성돼 있어요. 네. 네, 지금 불매운동에서 거의 한일 정전처럼 보냈죠. 하는데 똑같아요. 네. 일본이 독점적 기술을 갖고 있는 거를 특허를 개발했다는 이유만은 갑니다. 얘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자리도 예뻐서 사실상 저점을 만들고 계속 횡보하다 간 거고요. 네. 또 하나 비슷한 게 오늘 어디서 있었죠? 그 페인트 쪽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상하 페인트요. 네. 거기도 기술 개발하니까 즉 그동안에 일본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던 기술에 네. 대항할 수 있는 기술이 뭔가가 나온다면요. 수급이 다 글려가는 겁니다. 왜? 시장에 관심이 다 글려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쵸. 지금 왜냐면 너나 나나 우리 회사가 뭐다 이쪽 회사는 다 뭐 애국주다. 일본과 반대다. 그러니까 어떤 업종의 불문이 같아 반도체라 꼭 디스플레이가 아니라고 해도 기존에 눌려있던 억압에 대해서 지금 네. 탈출 요구가 필요한데 수급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기가 다 그쪽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사실 기존에 우리가 반도체 소재 쪽으로의 수혜주를 찾자면 일본이 네. 추가적으로 규제를 가하게 되면 이쪽으로도 우리 소재 쪽이 수혜를 받을 겁니다. 이런 해석이 강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삼화페인트나 삼육물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곳을 우리가 찾아봅시다. 이런 움직임이었었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상 시간이 멀어요. 이제 만든 거지 이게 상용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럼 상용화가 하려면 정말 몇 달이 아니면 몇 년이 걸릴 겁니다. 이 공장도 개설하고 하려면. 네. 그래서 아직 먼 거지만 그러니까 사실상 심리적인 것 같아요. 시원한 감 있지 않습니까? 탄산수처럼 사이다처럼 해서 뭔가 막혀있는데 한쪽에서 네. 해주니까 그래서 시장이 간 거고요. 자, 일본이 2차 공격은 거의 어디서 올지 몰라요. 전방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업종 불문하고 포괄적으로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뚫고 넘어가야 되는 예단하기도 거고 어렵고, 지금 네. 시장에서는 뭔가 스타를 찾고 있는데 장이 어려우면 누군가 가이딩 라이트처럼 등대빛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불안 심리에 움직인 그렇죠. 거다. 그래서 그 수급에서 강하게 움직인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테마성으로 좀 보시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그럼 사실 테마주 안에서 DMG 관련 종목이었잖아요. 삼육물산이. 예. 이제는 그럼 일본의 수혜주인 이 자회사 모멘텀으로 좀 더 시장을 좀 바꿔서 봐야 되나요? 이 종목 자체를? 그렇죠. 이제 테마주라는 것은 네. 그때그때 구간마다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네. 삼육물산 그렇게 봐야 되는데 단 한 가지 이런 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테마에 복합적으로 얽힌 종목들은 시세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좀 두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삼육물산에 대해서 두 분 모두 다 연속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기대를 갖긴 조금 어렵다. 다만 이 이슈에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좀 체크해서 나갈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으로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삼육물산 이렇게까지 강한 이슈였나? 답을 좀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이슈 함께 풀어가봤습니다. 유리나 캐스터. 삼육물산 시세 특이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군요. 단기적인 테마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시죠? 유리나의 TMQ에 언제든지 문 열려 있으니까요. 문의해 주세요. 아자아자 게시판 그리고 유튜브로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